네, 속궁합 정말 중요합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속궁합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꼭 속궁합이 잘 맞는 분과 여러분들은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속궁합이 안 맞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속궁합이 안 맞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를 통해서 속궁합이 좋은 남자,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속궁합이 잘 안 맞는 남자를 만나면요,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성은요,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은요, 어떤 심리적 기반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성이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속궁합이 안 맞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요, 내가 갖고 싶지 않은 후진 남자들이에요. 그런 남자들에게 여성은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이런 여성들이 있어요. 남자를 보고 성적 매력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그러면은 그 남성과 처음에는 속궁합이 맞지 않았으나 속궁합이 맞아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 그럼 그런 남자가 어떤 기교와 테크닉을 부려도 성적 매력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궁합이 안 맞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남자는 내가 갖고 싶은 남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성의 서열이 예를 들어서 1위부터 10위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한 5위쯤 되었어요. 근데 남자의 서열이 6위 내지 7위예요. 그럼 나보다 서열이 한두 단계 낮은 남자죠. 이런 남자들한테는 여성이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속궁합이 안 맞는 남자임에도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이 꼬였어.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왜 너 같은 놈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며 결혼 생활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외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속궁합이 맞지 않는 남자는 어떤 남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남자다. 그리고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남자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후진 남자다. 그럼 나보다 많이 후진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밖에도 좋은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외도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쭉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바람둥이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남성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내가 후진 남자와 살고 성적 매력을 느껴지지 못하는 남자와 살고 그래서 그 남자와 속궁합이 안 맞는 상태일 때 단순히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람피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서열 5위쯤 되는데 내가 여성 서열 기준으로 1위에서 10위라고 할 때 5위쯤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자들의 절반은 내가 볼 때 괜찮은 남자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못난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밖에 눈을 딱 돌려보니 이렇게 좋은 남자들이 많아. 그러면 외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남자의 외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속궁합이 안 맞다는 이야기는요, 내 기준에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못하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기준에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남자는 나보다 후진 남자다. 내가 볼 때 아우 저 새끼 남자 안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남자다. 그러면 그 남자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지기 마련이에요. 단순히 섹스리스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를 멀리하고 싶고 그 남자를 미워하고 싶고 그 남자와 가까이 하기 싫고 그리고 그 남자를 챙겨주기 싫다,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상대적으로 외롭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내 눈에는 후진 남자이나 밖에 나가서 볼 때 괜찮은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후진 남자지만 밖에서 볼 때 다른 여자한테는 괜찮은 남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내가 막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 남편을 보고 당신 참 멋져요, 당신 참 되게 섹시한 남자예요, 당신 성적 매력이 넘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또 즉각 바람이 나게 되겠죠. 따라서 잠자리는 잠자리 문제가 아니라 그 잠자리의 만족도를 유발하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이 뒤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싶은 남자냐 갖기 싫은 남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갖기 싫은 남자와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결혼생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바람 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바람을 안 피더라도 내 남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남자가 바람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속궁합이 맞지 않는 남자와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 때요, 행복하게만 살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건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무언가를 감수를 하고 감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육아 스트레스, 성격 차이, 부부싸움, 그리고 고부 갈등,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어떤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갈등이 뭐죠? 배우자 외도입니다. 제가 외도 상담을 15년 동안 하면서 많은 내담자분들을 만나왔는데 남편과 속궁합이 좋은 상태에서 남편이 바람이 난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내의 회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볼 때는 성적 매력이 느껴지는 남자이며 갖고 싶은 남자이고, 그리고 잠자리도 그동안 왕성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섹스리스로 평생 산 아내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남편들이 바람이 나면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내 기준에서 섹스리스라는 건 그 남자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야. 성적 매력이 떨어져. 하지만 나에게 죽어라 매달려서 결혼했어. 그런데 이 새끼가 바람을 펴? 너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따라서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궁합은 단지 속궁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잠자리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심리적 기반의 문제다. 내가 갖고 싶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경우에는 속궁합은 당연히 안 좋아진다. 왜냐하면 내가 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기교를 부려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고 속궁합도 안 좋아지는 것이다. 즉 속궁합이 좋은 남자를 만나라는 이야기는 내가 갖고 싶은 남자를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제가요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속궁합이 안 좋은 남자와 결혼을 했음에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적 주체성을 갖추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 이런 얘기예요. 프로는 장비를 따지지 않는다. 성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여성들은요 남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주체성은 남자로부터 나의 성적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이용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여성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남성을 마치 나의 자위도구처럼 사용하시는 여성분들입니다. 성기구 있잖아요. 딜도 이런 성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자위행위 도구들, 그게 한 대여섯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성기구가 굉장히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이 성기구를 볼 때 내가 굉장히 섹시함을 느끼고 성기구를 볼 때 내가 성적 흥분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기구를 사용해서 내가 자위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자들을 사용해서 자위를 한다는 느낌으로 주인이 되어서 남자를 도구처럼 사용해서 남자를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성을 즐기는 그런 여성이 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성이 실제로 내가 갖고 싶지 않은 남성이라 그래도 아니 근데 자위도구인데 어때? 잠자리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남자가요 점점 나한테 맞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자를 잘 가지고 성적 만족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 남성의 결혼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 만큼 아내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과 에너지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돈을 못 벌던 남자가 돈을 벌게 되고요. 사회적 직급이 낮은 사람이 사회적 직급이 올라갑니다. 실제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간의 잠자리 만족도가 높은 남성들이 사회적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내가 주체적으로 남성을 사용해서 잠자리의 도구로 쓴다면 여성은 남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남자가 아, 나는 이 여자한테 선택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여자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느끼며 여자를 위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갖고 싶지 않았던 남자라고 할지라도 점점 남주기 아까워지는 남자로 변할 것이며 점점 사랑스러운 남자로 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의 몸의 주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도 되셔야죠.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되느냐? 내리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유튜브에서 남편들 사랑해주세요, 아껴주세요, 내리 사랑해주세요, 아들처럼 아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악플러들은 이런 댓글을 답니다. 아이고 어떻게 남편이 내 아들이야?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지? 내가 무슨 손해를 보려고 내 남편을 아들처럼 아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생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주인이 되었을 때만 그 남자가 나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따라서 내 남편을 내가 내리 사랑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나한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공부 안 하는 아들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아들한테 너 공부 안 하냐 공부 안 하냐 혼내면 공부합니까? 아이고 너 공부 안 해도 괜찮은데 조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이뻐해주고 엄마가 아들 이뻐 우리 아들 사랑해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사랑에 보답하려고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내리 사랑을 해줄 때 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런데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통제형 관계 중독자들은요,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다정하고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내리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가지고 타인이 그들에게 중독되고 타인이 그들에게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리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그 갖기 싫었던 남편이 갖고 싶은 남편으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속궁합은 단지 속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잠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와 잠자리를 했을 때 속궁합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 그 남자가 어떤 기교를 부려도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잠자리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갖고 싶은 남자다. 따라서 갖고 싶은 남자와 살고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와 만나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와 살았어. 속궁합이 별로 안 좋은 남자와 살았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땐요, 주인이 되세요. 남자의 몸의 주인이 되시고요, 남자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 행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시리즈가 1편부터 5편까지 있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시고요. 꼭 보시고 그 안에 과제 다 수행하세요. 또는 심리상담에 오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상 하우투라이프 이윤규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